안녕하세요. 프리한 홍세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족발의 삶는 법과 불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족발은 평균적으로 대략 2시간 30분가량의 삶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삶기 정도에 따라서 족발의 식감이 결정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매일 족발을 삶고 마감 전에 위생통을 청소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족발을 삶기 전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두는 게 좋은데요. 시종물의 외벽의 청소 상태와 시종물 안에 이물질이 잘 걸러져 있는지, 그리고 바닥에 눌러붙은 불순물이 잘 청소되어 있는지, 입자가 고온 뜰채망으로 한 번 더 걸러보고 바닥을 긁어보면서 시육수통을 가열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온도, 족발의 내외부 온도가 각기 다른 상태에서 족발을 삶으면 동시간대에 삶아져 나오는 족발의 익힘 정도가 다른 것은 당연한 결과값입니다. 따라서 족발을 삶기 전에 각 족발의 내외부 온도를 일정하게 맞춘 후에 삶으면 거의 일정한 동시간대에 삶아내는 족발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족발집에서 족발을 삶을 때 냉동 상태의 족발을 그대로 넣고 삶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냉장된 생족을 이용하거나 냉동족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해동하거나 초벌 삶기를 하여 본격적으로 삶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고 난 후에 삶게 되는데요. 따라서 족발을 솥에 넣기 전에 족발의 내부의 온도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솥에 들어가는 족발들의 내외부 온도가 서로 같을 수 있도록 족발을 같은 시간대에 한꺼번에 삶아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족발의 내부 온도가 낮은 상태로 삶으면 뜸 들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족발의 중량이 무거운 두꺼운 족발은 삶고 뜸을 들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내부 온도가 높은 상태로 삶으면 뜸 들이는 시간이 줄어들며 중량이 무겁고 두꺼운 족발도 삶고 뜸 들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족발을 꺼낼 때 하나씩 익힘 정도를 확인하며 동일하게 익었는지 정도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익힘의 정도가 다른 족발은 선별해서 삶는 시간이나 뜸 들이는 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므로 다른 족발들과의 컨디션이 일치하도록 통일시키지도 하는 게 좋습니다. 적기, 기본적으로 열은 아래서 위로 순환하려는 성질이 있고 위생통에 시종물이 끓으면서 섞이므로 시종물에 담겨져 있는 족발이라면 뜨거운 열이 상부까지 잘 전달돼야 되는데요. 족발을 삶을 때 가스와 닿는 위생통 아랫부분이 위생통 윗부분보다 더 높은 온도를 유지하며 더 강한 복사열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생통 아래쪽에 위치한 족발이 냄비보다 더 쉽게 눌부터 타게 되거나 다른 족발들보다 더 빠르게 익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족발은 발톱이 항상 밑부분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거꾸로 투입하며 유지해주는 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족발이 익으면서 떠오르게 되는데 시종물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육수 속에 담겨져 있는 부분에 비해 익힘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40분 정도 간격으로 족발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종물통 속의 족발들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일정하게 익혀주기 위해 중간중간에 저어주며 눌러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간, 족발은 삶는 온도와 시간에 따라 족발의 식감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중약의 불의 세기와 불을 유지하며 끓여지는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며 삶아내야 되는데요. 족발의 상태를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눌러보고 체크하면서 익힘의 정도를 파악하고 불의 세기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똑같은 불의 세기와 시간을 들였다 하더라도 결과물은 다를 수 있기에 가스의 가스 공기 압, 화로의 산소, 외부 기온, 족발의 내부 온도, 족발 고기의 뼈 및 지방과 근육의 비율, 족발의 무게, 염도의 차이 등 수많은 요소들이 매일 미세하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식감, 족발을 먹어보면 다양한 식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족발의 부위에 따라, 삶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도 식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족발의 식감은 무엇인가요? 그 식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족발을 만졌을 때 족발의 식감을 예상할 줄 알아야 하기에 족발의 삶은 상태와 식감 사이의 연결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족발을 익힌 뒤에 약불 또는 뜸 들이는 시간을 조절하여 오버쿡의 정도, 즉 식감의 부드러움 정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다양한 취향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족발을 연출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은 과연 가능하며 어느 정도의 익힘일까요? 3끼의 정도의 조절을 하면서 테스트 해보면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익힘 상태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만큼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포인트를 집어보자면 쫄깃한 족발일수록 오버쿡이 덜 되고 부드러운 족발일수록 오버쿡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쫄깃한 족발일수록 음식의 온도가 낮을 수 있고 부드러운 족발일수록 음식의 온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향신료나 야채류는 음식의 보다 정교한 식감 조절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설탕은 식히고 나서 족발의 표면을 딱딱히 굳게 하고 몇 가지 야채와 약재는 영육작용으로 고기의 식감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색깔, 혹자는 족발을 센 불에 삶으면 색깔이 더 짙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지 불의 세기에 따라 영향이라기보다는 불의 세기에 따른 연쇄작용이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센 불에 삶을 때 약불에 비해 수분 증발이 늘어나며 이에 따른 시육수의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은 온도는 분자 활동을 촉진시키기에 이에 따라 색소 및 조직 변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불의 세기는 색깔뿐만 아니라 식감 등 전체적인 족발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도 중요합니다. 족발의 색깔은 역시 족발의 근본인 시육수에서 나오는데요. 시육수의 색깔 농도와 들어가는 식재료 및 약재의 종류와 양에 따라 색깔이 정해집니다. 매번 삶을 때 색깔이 정해진 기준에 맞도록 삶아내면서 색깔을 유지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이 터지는 경우, 족발 내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 차이가 큰 경우 족발이 족통 안에서 삶아지면서 내부의 고기보다 표면 부위의 조직이 더 빨리 익으며 수축하기 때문에 껍질이 더 쉽게 터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족발을 삶을 때 자주 터져 나오는 족발이 발견되는 경우 내부 온도를 올려보면 껍질이 터지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족발의 내부 온도는 온도계를 활용하거나 칼집 난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서 온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족발이 타는 경우 많은 족발을 한 솥에 넣고 끓이기에 위생통 바닥면에 맞닿은 족발은 쉽게 타게 되는데요.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족발을 눕히지 말고 발가락 부분이 아래로 가게끔 세워서 넣으면 그런 현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세기 조절을 하면서 저어주며 삶아내면 예쁘고 매끄러운 껍질을 가진 족발을 삶아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속적으로 족발을 태우면서 끓이면 탄맛이 누적되어 맛있고 신선했던 시육수의 맛을 결국 버리게 됩니다. 매일 끓이며 맛보는 사람으로서도 익숙해지면서 큰 차이를 모르지만 태우는 횟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느 순간 느껴진 갑자기 변해보는 시육수에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육수의 상태는 항시 민감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수분, 족발을 삶기 위해서 시육수를 끓일 때 수분이 공급되거나 수분이 유지되거나 수분이 부족해지는 방식으로 족발이 삶아지게 되는데요. 삶는 방식이 어떻든 맞고 틀리고는 없지만 나의 삶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며 완성되는 족발의 결과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버쿡과 뜸, 고기를 끓이면 생고기가 익힘 상태에 도달하여 익은 상태이지만 조리를 지속하는 것을 오버쿡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버쿡을 오랫동안 유지하면 화학작용으로 인하여 단백질 조직이 분리되면서 고기의 육질이 연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흔히 뜸 들인다는 것은 음식이 다 익혀진 뒤에 가열을 중단하고 잔열을 이용하여 저온으로 후조리가 지속되는 오버쿡의 일종인데요. 이렇게 조리된 음식은 저온의 조리 온도가 유지되기에 수분 손실이 적고 부드럽게 익혀진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오버쿡 뜸을 적절히 이용해서 족발의 식감을 조절하는 노하우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함. 족발이 다 삶아져 나오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족발의 맛을 조절할 수 없게 되는데요. 족발을 삶는 담당자는 항상 족발을 세팅한 기준에 따른 완벽한 상태의 족발을 1년 365일 삶아낼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의 조절이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솥에서 삶아져 나온 모든 족발은 동일한 상태의 족발이 삶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칼집에 따른 족발의 삶아진 모양부터 씨육수, 조절에 따른 맛과 산기에 따른 삶아진 정도 등 모든 부분에서 각각의 족발들이 같은 조건으로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족발에 미치는 요소들 중 50가지 요소가 일식 적용하면 50만큼 다른 상황이며 50가지 요소가 10식 작용하면 500만큼 다른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전자와 후자의 편차는 매우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의 작용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반드시 기술을 익혀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